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연예계의 화려한 무대 뒤편, 그 숨겨진 어두운 면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순간만큼이나 그림자가 짙은 이 세계에서 여배우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이미지 하나로 모든 것을 걸어야 하죠. 작은 균열이 커리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현실. 그 속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스캔들을 터파 이 파일로 정리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송혜교, 박민영, 한소희, 이한혜, 이수영, 서예지, 김민희지, 그리고 장자연. 이 이름들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각기 다른 논란으로 사회적 물음을 던진 상징적 인물들입니다. 법적 책임은 피했어도 재정적 손실과 도덕적 비난, 이미지 붕괴가 따랐던 사건들. 왜 이 이야기들이 10년, 15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까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와 대중의 엄격한 시선을 함께 들여다보는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각 사례를 배경부터 수사 과정, 여파와 교훈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할 거예요. 권력형 착취의 상처부터 사생활의 함정, 재정 실수의 대가까지.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무게를 새삼 느끼게 될 테고, 성공 뒤에 숨은 책임감을 공감하게 될 겁니다. 가장 깊은 충격을 남긴 파리부터 시작하죠. 준비되셨나요, 그럼? 장자연 씨의 비극적인 기록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탑! 장자연, 이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파리. 장자연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신인 배우로 등장한 그녀는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가 남긴 7장 분량의 자필 문건이 공개되면서 한국 연예계 전체를 뒤흔드는 폭탄이 됐죠. 문건에는 소속사로부터 강요받은 술자리와 성접대가 수백 회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방송사 관계자, 영화 제작자, 언론사 간부, 대기업 임원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줄줄이 언급됐고, 이는 연예계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불균형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장자연 씨는 오랜 기간 심리적 고통과 신체적 학대를 견뎌야 했다고 호소했어요. 이 기록은 그녀의 절박한 외침이었지만 동시에 산업 전반에 만연한 성착취 문화를 상기시키는 증거가 됐습니다. 수사 과정은 기대와 달리 신속하게 흐지부지 됐습니다. 경찰은 20여 명을 조사한 끝에 전 소속사 대표 김성훈 씨와 매니저 유장호 씨만 기소 의견으로 넘겼고,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김성훈 씨는 폭행과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문건에 등장한 다수 인물들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자연 리스트라는 별도의 가해자 명단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일부 내부 증언에 따르면 원본 문건에는 훨씬 더 많은 고위 인사 이름이 적혀 있었으나 수사 중 조직적 은폐가 이루어졌다고 주장됐어요. 정치적 외압과 검찰 내 부패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진실에 다가설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 재수사에서도 부실 수사와 조선일보 측 외압은 사실로 인정됐으나 핵심 성접대 강요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종결됐죠. 최근 2024년 김성훈 씨의 위중죄 대법원 실형 확정은 이 사건의 잔재를 상기시키는 판결이었지만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의 사회적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장자연 씨의 죽음은 연예인, 특히 여성 스타들이 계약서 한 장으로 자유를 빼앗기고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어요.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폭력과 착취. 이는 밤 미투 운동의 한국 버전으로 이어지며 성폭력과 권력형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일부 제도 변화와 논의가 있었지만 속도는 여전히 더디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장자연 씨의 용기 있는 기록은 시스템 전체가 한 사람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상징적 사례이며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경고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예계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마주해야 할 어두운 진실을 대변하고 있어요. 이 비극이 던지는 물음은 다음 7위로 이어집니다. 예술과 도덕의 경계에서 벌어진 김민희 씨의 선택. 그 이야기가 어떻게 국내외 평가를 가르는지 함께 살펴보죠. 탑 10을 김민희, 이제 7위로 넘어가 보죠. 김민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2016년 영화 아가씨로 국내외에서 극찬을 받으며 예술 영화의 대표 여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비롯해 국제영화제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아트하우스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하지만 그해 말 기혼자인 홍상수 감독과의 관계가 공개되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22세 나이 차이, 그리고 홍 감독의 법적 아내와 딸이 있는 상황에서 시작된 이 연애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어요. 2017년 칸 영화제 기자회견장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라는 발언은 일부에게는 솔직한 고백으로 보였지만 대다수 대중에게는 기존 가정을 무너뜨린 도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홍 감독이 미국 유학 중인 딸에 대한 경제 지원을 중단하고 김민희 씨의 활동에 집중했다는 보도가 더해지면서 분노는 가족 파탄과 책임 회피라는 프레임으로 확대됐어요. 국내 여론은 냉혹했습니다. 법적으로 불륜 자체가 처벌 대상이 아니었기에 형사 책임은 없었지만 연예인의 사생활이 이미지와 직결되는 한국 사회에서 그녀는 광고 계약 해지와 상업 영화 출연 중단이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팬층이 급속히 이탈하고 방송 언론에서 이름이 사라지며 사실상 퇴출 상태에 놓였죠. 이는 사생활 논란이 작품 가치를 재단하는 국내 문화의 특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그녀의 연기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신뢰를 잃으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해외에서는 상황이 달랐어요. 홍상수 감독과의 협업 작품들이 베를린, 칸, 로카르노 등 주요 영화제에서 응곰상, 최우수 여우주연상 등을 휩쓸며 예술적 성취를 인정받았습니다. 2024년 바이 더 스트림으로 로카르노 수상 후 2025년 들어 베를린 영화제 출품 논의가 이어지며 그녀의 활동 기반이 국제 무대로 굳혀졌죠. 최근 그녀의 출산 소식은 이 대조를 더 뚜렷하게 만들었습니다. 43세에 자연 임신한 아들을 낳았고 홍 감독이 검진부터 출산까지 동행하며 지지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법적 부부 관계가 지속되는 탓에 호적 등록과 불륜 악의 프레임이 온라인에서 확산됐어요. 국내에서는 여전히 비난이 쏟아지지만 해외 팬덤은 개인 선택을 존중하며 복귀를 기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민희 씨의 사례는 예술과 윤리의 경계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생활이 작품 평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쳐야 할까요? 국내에서는 도덕적 공적 기준이 엄격해 사생활 논란이 커리어를 좌우하지만 국제 예술계에서는 연기력과 창의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격차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과 예술 자율성 간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녀는 여전히 홍 감독과의 작품으로만 활동하며 뮤즈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려워하지만 이는 관계가 예술적 시너지를 낳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이 여정은
연예인에게 사생활 자유가 얼마나 제한적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커리어 전체를 바꿀 수 있음을 일깨웁니다. 도덕적 논란이 예술가를 어떻게 가두는지, 다음 유비, 서예지 씨의 인성 의혹으로 이어지며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탑식, 서예지, 이제 유비로 넘어가 보죠. 서예지 씨의 급격한 상승과 추락 이야기입니다. 2020년 드라마 사이코즈만 괜찮아에서 신비롭고 우아한 매력을 발산하며 대세 배우로 떠오른 그녀는 특유의 안정된 연기력으로 차세대 멜로퀸이라는 수식어를 얻었어요. 광고와 화보, 예능까지 섭렵하며 정상의 자리에 올랐지만 불과 1년 만에 연속된 폭로로 커리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김정현 씨와의 과거 관계였죠. 2018년 드라마 촬영 중 김정현 씨가 상대 여배우와의 스킨십 장면을 극단적으로 거부하고 감정 표현을 제한한 이유가 서예지 씨의 지시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는 여자 배우와 눈 마주치지 마라, 대본 수정하라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는 배우로서의 전문성을 넘어 타인의 직업적 선택을 통제하려 한 인성 문제로 확대됐어요. 이후 의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창시절 학교 폭력, 전 스태프에 대한 갑질, 거짓 유학 경력까지 줄줄이 제기됐죠. 특히 익명의 전직 스태프가 공개한 이메일 캡처에는 서예지 씨가 자신의 스캔들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조직적 이미지 조작 가능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적 처벌은 없었어요. 명백한 범죄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고 형사 기소 대상도 아니었지만,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에게 대중 신뢰는 생명줄입니다. 소속사는 여러 차례 해명 성명을 냈으나 파편화된 의혹이 쌓이면서 설득력이 떨어졌고, 광고주들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작품에서 교체를 선택했어요. 출연 예정 드라마와 영화가 줄줄이 취소되며 활동이 잠정 중단됐고, 복귀 시도에도 냉담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2023년 한 광고 브랜드가 2억 원대 반환 소송까지 제기하며 여파가 장기화됐죠. 2025년 들어서도 논란의 그림자는 남아있습니다. SNL 코리아에서 과거 의혹을 셀프 디스하며 유머로 돌파하려 했고, 팬미팅과 일부 활동으로 복귀 신호를 보냈지만 김정현 씨의 최근 사과 발언으로 악플이 재점화됐어요. 소속사는 130여 명에 대한 고소로 강경 대응 중이며, 서예지 씨 본인은 인터뷰에서 과거 실수를 인정하고 성찰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례는 연예계에서 단일 사건이 아닌 다층적 폭로가 쌓일 때 대중이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패턴화된 인격으로 해석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진실 규명이 불분명한 채 이미지 관리에만 집중하면 회복이 더 어려워지죠. 결국 재능과 미모만큼 중요한 건 진정성과 일관된 태도라는 교훈을 남깁니다. 서예지 씨가 다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진정한 변화가 필요할 거예요. 인성 논란이 커리어를 어떻게 갉아먹는지, 다음 5위 이수영 씨의 재정적 배신 이야기로 이어지며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터프 이수영 가수, 이제 5위로 이어가 보죠. 가수 이수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 그녀는 발라드의 여왕으로 불리며 가요계를 평정한 존재였습니다. I Believe, 스치듯 안녕, 라라라, 휠릴리 같은 히트곡들이 차트 2위를 휩쓸었고, 앨범 판매량과 콘서트 수익으로 수십억 원의 자산을 모아 국민 가수라는 타이틀을 당당히 걸었어요. 감미로운 음색과 진정성 있는 무대가 대중의 가슴을 울렸던 그 시절, 누구도 그녀의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취약함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0대 초반, 믿었던 내부 인물에게 당한 금융사기가
모든 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매니지먼트 팀 관계자가 그녀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출과 투자를 저지른 탓에 피해 금액은 30억 원을 넘었고 보유 부동산을 하나둘 처분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사기꾼이 벌인 일들이 추가로 터지면서 빚더미가 쌓였고 그녀는 매일이 사건의 연속이었다는 고백처럼 끝없는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이 피해는 단순한 금전 손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가해자는 고소되어 처벌을 받았지만 회복된 금액은 미미했고 더 큰 상처는 정신적 고통이었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강박증이 뒤따라 8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으려고 했던 순간도 있었다는 그녀의 최근 인터뷰는 그 절박함을 생생히 전합니다. 사기당한 시기,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사람을 만날 여유조차 없었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듯 만난 남편 조재희 씨가 유일한 버팀목이 됐죠. 결혼 초기 빚더미 속에서 남편마저 연락두절로 위기에 처했지만 그는 5일 만에 돌아와 함께 이겨내자고 다독였고 그 헌신이 재기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수영 씨는 남편은 천사 같은 사람이라며 교회 지인을 통해 소개된 그 만남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꼽아요. 이처럼 사기 피해가 가족관계까지 흔든 사례는 드물지 않지만 그녀의 솔직한 고백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커리어 측면에서 이 사건은 장기적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활동 중단 기간 동안 톱 가수 이미지가 희미해졌고 대중은 더 이상 무대 위 퍼포머로만 기억하지 않게 됐어요. 2022년 13년 만에 10집 앨범 스토리 2로 컴백하며 눈물을 흘렸고 타이틀곡 천왕성으로 조심스러운 재기를 시도했지만 이후 CBS 라디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DJ와 예능 출연으로 한정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박수홍 채널 출연으로 과거를 털어놓으며 지금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하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빚 상환과 치료가 일상입니다. 이는 연예계 아티스트의 재정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수익이 많아도 신뢰만으로 경제를 위임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외부 공격뿐 아니라 내부 기회주의자에 대한 경계가 필수적입니다. 이수영 씨의 여정은 화려함 뒤에 숨은 현실적 고통을 상기시키며 기본적인 금융 지식과 계약 이해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그녀의 고백은 개인적 아픔을 넘어 더 많은 아티스트가 같은 길을 피할 수 있는 교훈으로 남아요. 재정 피해가 정신적 상처로 이어지는 이 무게, 이제 사위 이한혜 씨의 세무 논란으로 넘어가며 공인에게 드리운 투명성의 그림자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탑4 이한혜, 허닐리, 이제 4위로 넘어가 보죠. 이한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2006년 미스 코리아진으로 선발된 그녀는 서울대 출신의 지성과 차분한 언행, 건강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배우이자 모델입니다. 드라마 미스 몬테크리스토나 OK 광자매에서 안정된 연기력을 보여주며 각종 광고와 공익 캠페인의 얼굴이 됐고 특히 유기농 브랜드와 친환경 제품의 전속 모델로 신뢰감 있는 셀럽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2023년 그녀의 이름이 연예계 최대 세금 추징 이슈와 함께 다시 세간에 떠올랐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광고 수익과 해외 투자 수익 일부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총 60억 원 규모의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한 거예요. 이는 한국 연예인 중 역대 최고 수준의 추진객으로 업계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2012년 그녀의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조사 과정에서 포착된 정황에서 시작됐고 그녀가 운영하던 법인 호프 프로젝트를 상대로 강도 높게 진행됐죠.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 설립을 통한 세금 절감 전략이었습니다. 자본금 1천만 원으로 시작한 호프 프로젝트가 2년 만에 65억 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주택을 매입하고 상시 근로자 없이 27억 원의 급여를 지급한 점이 문제시됐어요. 일부 언론은 싱가포르 소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익을 분산시켜 세금을 줄이려 한 정황을 보도하며 법인이 실제 운영 목적이 아닌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소속사 팀오프는 세무대리인 조언 해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히 납세했으나 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로 추가 부과됐을 뿐이라며 고의적 누락이나 탈세와 무관하다고 강력히 부인했어요. 실제로 추징객 중 절반 이상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이중과세, 가산세에 해당하며 이미 전액 납부됐다고 밝혔습니다. 형사고발이나 조세 범칙 조사는 없었고 법인 수익은 개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급여와 배당 형태로 소득세를 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들어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상위 기관에 적법성 판단을 의뢰한 상태예요. 8월 인터뷰에서 이한혜 씨는 4년째 세무조사지만 이제는 의연해졌다며 억울함을 겨내 차이로 표현하며 살면서 이런 일은 피할 수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대중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법적 무죄에도 불구하고 공인에게 법적 무죄가 도덕적 무결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망이 컸어요. 유기농 화장품과 환경 캠페인 광고 일부가 조용히 종료됐고 청정 이미지가 흔들리며 신뢰에 금이 갔죠. 국민신문고를 통해 탈세와 횡령 의혹으로 고발장이 접수되며 강남경찰서 수사 요청까지 이어졌지만 소속사는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유연석 씨의 70억 원, 조진웅 씨의 11억 원 추징 사례가 줄줄이 터지며 연예인 법인 설립 관행에 대한 국세청의 강경 기조가 부각됐어요. 이는 법인세와 소득세 이중 부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세법 해석의 모호함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전문가들은 법인을 통한 절세는 합법이지만 실제 운영 실태가 검증되지 않으면 회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죠. 이한혜 씨의 경우 미스코리아 출신의 모범 이미지가 오히려 기대치를 높여 타격이 컸습니다. 이 사건은 공인에게 재정 투명성의 무게를 새삼 일깨웁니다. 작은 절세 전략이라도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특히 신뢰 기반 이미지를 쌓은 스택에는 수십 년 커리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죠. 2025년 현재 그녀는 넷플릭스, 에마로 복귀하며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세무 리스크 리스트에 오른 지위가 여전합니다. 일부 팬들은 회계 실수로 이해하지만 다수에게는 공인의 이중성에 대한 실망으로 남아요. 성공의 이면에 드리운 투명성 그림자. 이제 3위 한소희 씨의 사생활 논란으로 넘어가며 SNS 시대의 감정 소비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탑심 한소희 이제 3위로 이어가보죠. 한소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마이 네임과 알고 있지만으로 강렬하고 도발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며 국내외 팬덤을 사로잡은 그녀는 2024년 초 짧지만 격렬한 열애 논란으로 환승 연애의 상징이 됐습니다. 1994년생의 젊은 배우로 데뷔 초기 프로듀스 베이블 탈락 후 모델과 뮤직비디오로 기반을 다진 그녀는 액션과 멜로를 넘나드는 연기력으로 급부상했어요. 하지만 화려한 상승 곡선이 한순간에 흔들린 건 류준열 씨와의 만남 때문이었죠. 2023년 11월 13일 뉴스원이 류준열 씨와 혜리 씨의 7년 공개 열애 결별을 보도한 직후 15일 한소희 씨가 그의 사진전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며 첫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소속사는 작업 인사로 설명했지만
2024년 3월 15일 일본 인플루언서의 하와이 호텔 수영장. 목격담 태그 응답하라 1988과 알고 있지만 이 SNS에 올라오면서 열애설이 폭발했습니다. 소속사들은 개인 여행이라며 사생활 보호를 호소했으나 해리 씨의 인스타 스토리 재밌네와 야자수 사진이 간접 저격으로 해석되자 논란이 불지폈어요. 한소희 씨의 대응은 논란을 키웠습니다. 같은 날 블로그에 저도 재밌네요 라는 응수와 칼든 강아지 일러스트를 올렸고 이는 성숙하지 못한 반응으로 비판받았죠. 16일 장문 입장문에서 좋은 감정을 가진 관계를 인정하면서 환승은 아니다. 해리 씨와의 결별은 2023년 초 마무리됐고 기사는 11월이라 해명했지만 해리 씨의 후속글 11월 13일 보도 후에도 대화는 했으나 이후 연락 없음 과 충돌하며 시간적 모순이 지적됐습니다. 댓글로 팬들에게 지지라고 구차했다. 해리 씨에게 사과하겠다. 고 일일이 답하며 솔직함을 보였으나 이는 오히려 감정적 대응과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날선 비판을 불렀어요. 추가 루머로 부계정 해리, 악플러 팔로잉 의혹과 합성사진 피해까지 겹치며 악플이 폭주했습니다. 열애 인정 14일 만인 3월 30일 결별 소식이 발표됐고 의견 대립 봉합 실패, 배우 역할 우선이라는 이유로 마무리됐습니다. 해리 씨의 3월 18일 입장문으로 대화 후 연락 없음이 확인되며 환승 프레임이 일부 해소됐지만 한소희 씨는 이미지 실추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 허위사실, 유포 고소를 예고했습니다. 이 논란의 여파는 직격탄이었습니다. 넷플릭스 주연 내정 작품 캐스팅 발표가 잠정 연기됐고 일부 브랜드가 광고를 조용히 정리하며 상업 활동이 위축됐어요. 국내에서는 도발적 여성 이미지에서 감정 통제 어려운 인물로 전환됐지만 해외 팬덤은 여성만 비난받는 구조를 지적하며 프로텍터 한소희의 해시태그 운동을 벌였습니다. 2025년 들어 그녀는 4월 블로그에 과거 실수와 잘못된 선택을 되돌아보며 버릇을 고치겠다는 성찰 글을 올리며 팬들과 소통을 재개했어요. 3월 하퍼스 바자 4월호 인터뷰에서 솔직함으로 비롯된 문제에 책임감을 가지겠다. 고 사생활 논란을 간접 언급하며 21세기 여신 콘셉트 화보를 선보였고 이는 패션계 호평을 받았습니다. 10월 7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실수로 정치 성향 의혹이 불거졌으나 소속사는 우연이라 해명하며 넘어갔고 영화 인턴 서포트와 BH 치킨 모델 발탁으로 안정화 중입니다. 최근 GQ 홍콩 위멘 오브 더 이어 화보와 찰스 앤키스 협업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죠. 한소희 씨의 사례는 SNS 시대 사생활이 어떻게 국민 드라마로 각색되는지 보여줍니다. 한 문장, 한 이미지가 맥락 없이 비난 도구로 쓰이고 성별 프레임이 더해지며 여성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현실이 적나라하죠. 류준열 씨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고 2025년 5월 넷플릭스 The H쇼 기자회견에서 침묵이 최선이라며 논란을 언급했지만 한소희 씨는 여전히 그늘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습니다. 1월 파리에서 류준열 씨와 우연히 마주친 보도처럼 재회 루머가 돌았으나 소속사는 부인하며 그녀의 성장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서 사랑이 자유로워야 할 텐데 커리어 관리의 일부가 되는 아이러니를 드러내고 여성 스타에 대한 이중잣대를 되새기게 하죠. 사생활 논란이 이미지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다음 2위 박민영 씨의 청순 이미지 붕괴로 이어지며 더 구체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탑 2 박민영 이제 2위로 넘어가 보죠.
박민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로맨스 코미디의 대표 배우로 청순하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그녀는 로맨스는 별책부록, 금혼령 같은 작품으로 일본과 중국 팬덤까지 모으며 완벽한 로코 여신으로 통했습니다. 각종 뷰티 브랜드 모델과 광고로 활동하며 단아한 매력을 뽐냈지만 2022년 9월 열애설 보도로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상대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사업가 강종현 씨였습니다. 디스패치가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하며 제스퍼라는 별칭과 함께 그의 정체를 공개하자 단순한 연애가 아닌 주가, 조작, 횡령, 자금 세탁 의혹으로 엮인 인물과의 연인 관계라는 프레임이 형성됐죠. 박민영 씨는 열애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이별했다고 밝혔지만 이 타이밍이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강종현 씨가 클럽에서 하루 술값 1억 원을 쓰는 고액 체납자이자 법적 파산 상태에도 호화 생활을 즐겼다는 보도가 쏟아지며 그녀의 판단력이 돔에 올랐어요. 논란의 절정은 금전 지원 의혹이었습니다. 2024년 1월 디스패치가 강종현 씨의 계열사 자금을 통해 2억 5천만 원이 박민영 씨 계좌로 입금됐다고 보도하며 이는 생활비 명목으로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회사 돈이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우회 송금된 후 그녀의 통장으로 흘러갔고 이는 불법 횡령 혐의와 직결됐죠. 게다가 내가 다 책임질게. 넌 나만 사랑해줘.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가 온라인에 유포되며 자극적 프레임이 확산됐습니다.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미지 소비가 중심인 SNS 문화 속에서 이 한 줄이 그녀의 신뢰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어요.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는 강종현 씨가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한 사실일 뿐 박민영 씨가 불법에 가담하거나 이익을 얻은 적 없다고 부인하며 2023년 2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무혐의가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니 박모 씨의 인바이오젠 사회이사 사임과 선유리 씨 화장품 회사 30억 원 투자 의혹까지 가족 연루 루머가 겹치며 여론은 더 악화됐고 박민영 씨는 SNS에 Sick of it all, 지겹다는 글을 올리며 피로감을 드러냈습니다. 강종현 씨는 2025년 10월 현재 재판 중으로 횡령 배임 혐의에 징역 구형이 내려졌고 빗썸은 경영 관여 안 했다고 일축했지만 그의 자금 출처 의혹은 여전합니다. 이 사건의 여파는 청순 이미지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제작진이 주연 교체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왜 굳이 박민영기여야 했나 라는 의견이 팽팽히 갈렸어요. 일부 국내 화장품 브랜드가 광고를 일시 중단했고 해외 팬덤 반응도 엇갈리며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라는 옹호와 판단력 부족, 비판이 공존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녀는 무죄지만 K엔터테인먼트의 구조상 법적 무죄가 이미지 무결함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이 드러났죠. 2025년 들어 조선 변호사 시즌2로 복귀하며 안정적 활동을 재개했지만 강종현 씨 재판 소식으로 논란이 재점화되며 소속사는 근거 없는 흠집내기라며 법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과거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힌 그녀의 모습은 성장의 신호로 보이지만 여전히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예요. 박민영 씨의 사례는 연애가 단순한 사생활이 아닌 커리어 관리의 일부가 되는 연예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남성 파트너의 문제가 여성 스타에게 2배의 책임을 지우는 불균형, 그리고 온라인 루머가 사실처럼 굳어지는 메커니즘을 통해 사랑의 자유와 공공성의 충돌을 묻죠. 그녀가 쌓아온 청순 이미지가 한순간에 정실관계 의혹으로 물들며 공인으로서의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지 일깨웁니다. 이처럼
사생활이 이미지를 재정의하는 무게. 마침내 1위 송혜교 씨의 탈세 논란으로 이어지며 공인 세계의 투명성 기준을 최종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탑 1. 송혜교 드디어 1위. 송혜교 씨의 이야기입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 그녀는 국민 여신이라는 타이틀로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는 배우였습니다. 청순한 외모와 꾸준한 연기력, 스캔들 없는 깨끗한 이미지가 어우러져 샤넬 패션쇼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의 공식 앰버서더로 활약하며 완벽함의 상징이 됐죠. 드라마 태양의 후예, 이전 별에서 온 그대와 가을 동화로 로맨스 여신 이미지를 굳힌 그녀는 사회적 책임감 있는 인터뷰와 공익 광고로 대중의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 8월 한 줄의 뉴스가 이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 137억 원의 소득 중 54억 9,600만 원을 증빙 없이 필요 경비로 처리해 25억 5,7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누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는 세금과 가산세를 합쳐 38억 원 규모로 국민 여신의 이미지가 하루 만에 탈세 여신으로 뒤바뀌는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였습니다. 모범 납세자상 수상으로 조사 유예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비와 기타 비용을 영수증 없이 과다 계상한 점이 적발됐죠. 송혜교 측은 세무대리인의 업무상 실수로 본인은 세무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했다고 해명하며 즉시 38억 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2014년 보고서에서 국세청의 부실 조사를 지적하며 고의성 다분한 가공경비 사안인데 5년치 대신 3년치만 조사했다고 비판하자 유명인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어요. 홍콩 은닉 계좌를 통한 해외 수익 숨김 주장 입증되지 않음까지 더해지며 도덕 논란이 확대됐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무사가 독단적으로 탈세를 주도할 리 없고 의뢰인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으며 국세청 내부에서도 강호동 사건과 달리 죄질이 더 강하다는 평가가 나왔죠. 관련 세무사와 회계사 2명은 직무정지 1년 등의 징계를 받았고 송혜교 씨 본인은 형사 고발 없이 마무리됐지만 세무 리스크 리스트에 오르며 장기적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2025년 현재도 나무위키 등 온라인에서 이 사건이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있으며 최근 세법 강화 추세 속에서 그녀의 과거가 재조명되고 있어요. 대중의 실망은 컸습니다. 그럴 줄 몰랐어 라는 감정이 우세했던 이유는 그녀의 투명한 캐릭터 때문이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탈세 여배우라는 꼬리표가 수년간 따라다녔고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가 공식 발표 없이 협업을 정리하며 광고계 이탈이 불가피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입장에서는 도덕적 균열조차 리스크로 작용했어요. 하지만 송혜교 씨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공식 사과에서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에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밝히며 머리를 숙였고 이는 진심이 느껴진다는 반응을 일부 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 무죄가 공적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는 공인 세계의 딜레마를 드러냅니다.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의 낙폭도 크고 재정 실수가 국가적 스캔들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죠. 그럼에도 그녀의 복귀는 성공적이었습니다. 2016년 태양의 후예로 송중기 씨와의 케미가 폭발하며 시청률 38%를 돌파. 이미지 회복의 전형적 사례로 평가받았어요. 이후 미스터 션샤인과 나르코스로 장르를 넓히며 안정적 입지를 되찾았고 2025년 노희경 작가의 넷플릭스 신작 천천히 강렬하게에서 숏컷 변신으로 시대극 주인공을 소화하며
700억 원대 블록버스터 기대를 모읍니다. 1월 검은 수녀들로 11년 만에 스크린 복귀하며 멜로 이미지를 벗고 싶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고, 최근 주얼리 행사와 화보에서 홀터넥 드레스로 파격적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10월 TVN 유퀴즈 온더블록에서 23년 만에 토크쇼 출연해 루머 만든 사람에게 직접 물어봐야 한다며 과거를 가볍게 언급하며 힘든 경험도 행복한 경험도 있었다고 성찰을 드러냈죠. 과거 열애 루머 재점화에도 실수는 누구나 한다는 여유로운 태도가 돋보입니다. 그녀의 기부활동, 산불 피해 1억 원 성금처럼 선한 이미지도 신뢰를 재건하는 데 한몫했어요. 송혜교 씨의 여정은 성공의 이면에 투명성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일깨웁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꼬리표가 될 수 있는 시대에 공인은 재정과 명예에 대한 철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하죠. 이 사건은 연예계뿐 아니라 모든 공공 영역에서 되새길 메시지를 남기며 그녀가 균열을 넘어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건 응원의 여지를 줍니다. 오늘 탑8을 통해 우리는 연예계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걸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자연 씨의 비극부터 송혜교 씨의 균열까지 8 여배우의 스캔들을 통해 연예계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걸어봤습니다. 각 사연은 권력형 착취, 도덕적 선택, 인성 의혹, 재정 배신, 세무 실수, 사생활 함정처럼 다른 문제를 드러내며 공통적으로 말하죠. 성공이 클수록 책임과 기준도 높아지고 작은 균열이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요.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물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사례가 가장 깊이 와닿았나요? 댓글로 솔직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연예 비하인드로 만나요. 감사합니다.